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만 출신 국회의원 정득구입니다. 지난 6월 28일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양평군소 정책비서관 이종수 비서관님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부 대응을 보니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자회견 다음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상임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합니다. 국민 의혹을 사면 안 된다. 정면 재검토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을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즉시 돌변합니다. 지난 3일, 4일 국토부 보도 종정 자료를 통해서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주변 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잠시 하늘을 숨길 수 있지만 역사를 그리고 시민들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술 덧떠서 원희룡 장관은 늙음과 어흥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국무원의 실수로 이 일을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뇌피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후한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정동균 군수는 원희룡 장관이 김성교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먼저 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어제 정동균 전 군수와 통화했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를 비교적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절대 말을 가볍게 할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에 대한 법률적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균 군수가 한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노름하고 뇌피셜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양평 공주 개발 특혜 의혹도 그 본질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가족회사인 ESIND가 사업 시한을 넘겼음에도 양평군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22일 돼서야 또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ESIND는 이 개발 사업으로 800원대의 분양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는데 개발 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ESIND 측은 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 김성교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양평 땅 의혹마다 반복해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사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잠시 묻힐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역사가 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그 양평군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그 본질을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8일 동안 비밀리에 세계 노선을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의되면서 올해 2023년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양수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이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성교 지금 전 군수, 지금 전 의원이 군수로 3선 있는 동안에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또 정동균 군수가 민선 4년 재임하는 동안에도 바뀐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안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의혹이고요. 두 번째, 양평군은 8일 만에 세계 노선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작년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했고 양평군이 회신을 하게 됩니다. 8일 만에 다시 그 회신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내려준 안은 원래 있던 그 양서면 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8일 만에 양평군이 답을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세 개의 노선안을 건의하는 식으로 이 검토 협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느닷없이 이 세 가지 안이 8일 만에 양평군 안에서 공식 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담회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회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다른 이 세 가지 안은 과연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알고 진행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그 공문을 가지고 내려올 즈음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도로공사와 그 타당성 수행 용역사 직원이 양평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열람만 하라고 하면서 이런 판넬을 들고 와서 그 노선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던 그 원안이었으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8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바로 세개 안으로 8일 만에 확정하고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국토부와 또 국토위에 갔던 김선교 의원 그리고 양평 군수들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8일 만에 그런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 양평 군수인 정진선 군수는 국회의원 군수 예비 후보 시절에 원희룡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국토부 양평군이 세계 노선을 제안하기 2달 전이죠. 그 2달 전에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경안은 그 두물머리 교통 해소하고는 훨씬 멀어진 안이 논의된다는 것이 이 양평 군수의 생각과도 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시점과 이 세 개 노선이 출현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특히 양평 공항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에서 김선교 전 그 당시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내가 허가를 잘 내줘서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라고 공항지구 특혜를 셀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김선교 전 의원이 바로 22년 7월 22일 국토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양평군으로 국토위에 공문이 오고 7월 26일 답변서가 가는 그 사이에 7월 22일 국토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지구 아파트 비리와 같이 뭐 장모라서 잘해주고 대통령 절친이라서 잘해주고 그랬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정하게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 교육에 참여해서 이 상태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원이 면직된 상태에서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김선교 전 그 의원과 통화를 했고 김선교 전 의원이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1일 국민의힘 전진성 군수로 교체된 18일 만에 이렇게 국토부 공문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절친이고 최은순에게 아파트 허가를 잘 내줬던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그리고 7월 26일 8일 만에 강상면이 포함된 3개 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의 총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김선교 의원이 김선교 의원이 국토위 의원으로 있고 원효룡 국토부 장관과 전진성 국민의힘 양평 군수 등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절차와 정당성이 없이 급변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진성 군수나 양평 김선교 전 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지역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군청 정책비서관 이정수입니다. 최근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점점 쟁점화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난 6월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된 노선이 환경 영향 평가도 타당하고 타당성 검토에서도 우월하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IC와 JEC를 오류로 인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현재 태어나서 이제 양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양평 국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현장을 가보시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양평 IC와 지금 종점지로 얘기되는 변경된 종점지와는 1km 내외고요. 그 차량으로 이동 시 1분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은 거기에 500m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된 종점부에서 바로 그 남양평 IC로 나온 데까지는 1분이 소요가 되고요. 남양평 IC에서 88번 국지도를 이용해서 김건희 일가의 땅을 가보게 되면 2.5km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으로는 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양평에 사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강상면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의 요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도 남양평 IC를 통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양평 국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충분한 설명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이정수 부장관님과 최재관 연구원님과 강국부원님과 함께 제보받고 또 논의를 진행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은 브리핑 장소 이동해서 오늘 양평 토백인 이정수 보좌관님뿐만 아니라 양평 시민단체 대표님도 한번 오셨습니다. 기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양평군 사령을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브리핑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대선 전에 최원순 김건희 일가에 문제가 됐던 땅 내용시 여기입니다. 탄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있었던 양평 공공리 개발지가 여기인데요. 결국 여기는 김성규, 윤석열, 최원순, 김건희가 다 연루되어 있고 여기 개발을 주도했는데 개발보다 영원이 되는 정말 사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 무혐의 되고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부르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놓고는 저희가 고발도 안 한,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4번을 고발했는데요. 고발도 안 한 김건희 오빠가 기소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피고인 바빠치기 현장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이것마저도 중대한 탄핵사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리는 이른바 최은순 일가의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투기곡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강상면 병산이고요. 강상면 교평리도 수천 평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차명국이 있는 곳입니다. 무려 4곳에서 양평에서 투기 또는 투기곡이 있는 곳인데요. 이 병산리로 갑자기 지금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의원들 많이 피우잖아요.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주장하면 지금 단 한 명도 나서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 병산리에 지금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될 때 대선 전에 주로 최은순 씨 명의 땅 때문에 대통령 장모 투기국으로 이야기되는데 이제부터는 기자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병산리는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 명의의 땅이 수천 평 12필지나 있습니다. 최은순 씨 땅까지 합치면 한 7,000평에 달하는 엄청난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는 집을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죠? 부부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최은순 씨 땅이라고 쓰지 말아주십시오. 최은순 씨 땅은 5필지가 안 됩니다. 차명보호구역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차명보호구역 제기했을 때도 전혀 차명이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했는데 어느 순간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필지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됐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표현을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했다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부 명의로 아파트 사는데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그 부부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송파에 공교롭게 송파 양평고속도로인데요. 송파에는 뭐가 있느냐? 최은순 씨의 대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일가는 송파에서 고속도로 시작해서 자기네 땅으로 20분이면 왕복이 가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남해편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필요 여기에 7,000평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자, 송파하고 양평이 20분, 30분 내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쪽에 땅값이 뛸 것이고 개발력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수도권의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짓자는 공공지구에서 집을 지어서 100억 안팎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처럼 ESIB가 시행사입니다. 최은순의 ESY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가 디벨로먼트일 텐데요. 시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땅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엄청 뛰어서 그렇게 시차를 남길 수 있고 만약에 아파트 개발용 가능하면 주택이 가능하면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세차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나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꼭 주택이 아니다 그러고 이쪽이 교통이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휴게소가 없어서 휴게소용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해도 중대한 비리라는 걸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언론인으로서 바로 감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당으로 고속도로 급변하는 과정에 7월 18일 날 양평 국토법원에 공문이 발견됐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취임한 지 2달 반, 그리고 양평 군수가 국민을 바꾼 지 18일 만입니다. 그 전부터 충분히 누군가가 기획해서 치밀하게 비밀리에 추진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 이번에 2번째 말씀드렸고요. 강득구 의원님의 첫 번째 기자회견,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전국민적 비리로 지금 전국이 분노하는 비리로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잘 질의해서 정말 어떻게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꼭 반드시 추적 규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님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자료가 봐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가짜 변경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행목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급변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첫 기자회견 다음날 원희룡 국토교통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을 사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정동윤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성도 전원과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주재했던 관계기관 의견 조율 받은 결정됐다고 하는 면과 정면으로 일치되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증지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 밝히십시오. 누구로 치료되는지 개방을 밝히십시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탄핵의 증명을 스스로 절대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 한간에 이런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모님 새집에서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순실과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구 강상만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소리에 공식적으로 자료공개를 요청드는 첫째, 대통령 장모 최순실을 보유하고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둘째, 대통령 장모 최순실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사인 일사인지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이 의혹을 전제로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가 나서서 대통령실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임세은,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 이정수. 다시 한번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었으면 역사에 잠시 묻힐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제 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 플러스 우리 백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